How about this? EA Sports. It's in the game.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여러분은 좋은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현명한 분이실 겁니다. 목소리가 좋으면 호감이나 신뢰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성우나 가수는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기도 하죠. 제 생각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 정확히 말하면 오디오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했던 화상회의가 이제 기본값으로 자리를 잡았고 유튜브나 스트리밍을 비롯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화상회의고 컨텐츠가 많아졌으면 오디오보다 영상미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서 카메라를 사야 되나? 영상미에 더 신경 써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걸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감상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지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TV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즉 우리는 영상보다 오디오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혹은 강의를 하거나 화상회의가 많아서 내 목소리를 컴퓨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일이 많다면 마이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4만원대의 마이크를 꽤나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유튜브에서 40만원 가까이 하는 마이크에 오디오를 들어봤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마이크는 바로 오디오의 명가 슈어의 MV7입니다. 하지만 40만원이라는 가격은 용돈 받는 유부남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더 좋은 목소리, 더 좋은 오디오 퀄리티를 위해선 제 목소리와 발성, 발음을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먼저지만 당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장비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슈어 MV7은 한 3년 전에 출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는데요. 단물이 다 빠진 지금 굳이 리뷰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더글로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법한 하도영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와인을 마실 줄 모른다고 하는 운전기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편의점에 가서 10,000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요. 그 10,000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그럼 마실 줄 알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슈어 MV7 리뷰에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마이크들과 비교한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만원대 마이크와 40만원짜리 마이크에는 얼마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지, 왜 비싼 마이크가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의 차이 같은 내용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는 실사용 목적에 맞춰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슈어 MV7의 언박싱은 크게 볼 게 없었습니다. 마이크 본체와 간단한 설명서 그리고 연결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가격이 좀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 스탠드나 암이 따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로 수음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녹음할 때, 멀리서 녹음할 때 각각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 오디오는 슈어 MV7 마이크로 가까이에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슈어폰 미쳤다. 지금 오디오는 4만원대 마이크로 가까이에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가성비 폰 미쳤다. 지금 오디오는 슈어 MV7 마이크로 멀리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슈어폰 미쳤다. 지금 오디오는 4만원대 마이크로 멀리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가성비 폰 미쳤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소리의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러니 슈어 MV7 사세요 라고 마무리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슈어 MV7의 장점 2가지와 단점 1가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슈어 MV7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 손쉬운 연결입니다. 보통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마이크들의 경우에는 USB 연결이 되지 않고 별도의 케이블과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MV7은 USB 단자가 있기 때문에 제공된 케이블로 바로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디오 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고퀄리티의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MV7을 찾다 보면 MV7X 제품이 나오는데 가격이 더 저렴해서 이게 뭔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USB 연결이 되지 않고 오직 XLR 케이블을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즉 오디오 인터페이스 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MV7X를 구매한다면 별도의 케이블과 오인패를 추가로 더 구입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싸다고 혹하지 말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생각해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슈어에서 제공하는 슈어 플러스 모티브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소프트웨어가 녹음되는 목소리의 퀄리티를 정말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연결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오토 모드와 수동 모드가 있는데 오토 모드부터 알아보자면 마이크 위치와 톤을 기준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녹음하는지 멀리서 녹음하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아까 수음 비교에서 했던 것처럼 멀리서 녹음할 경우에 니어로 두고 한다면 지금 들리는 것처럼 멀리 갈수록 마이크 수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워로 두고 하면 지금 들리는 것처럼 멀리 가더라도 조금 더 수음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녹음해도 되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 스트리머 분들은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면 얼굴이 가려지게 되니까 그럴 때는 파로 설정해 두고 거리를 띄워서 녹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톤은 dark, natural. bright, 모드가 있습니다. 저음을 강조해주는 다크 모드와 고음을 강조해 더 뚜렷하게 해주는 브라이트 모드가 있는데요.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다크 모드로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내추럴 모드로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브라이트 모드로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연출하고 싶은 오디오에 맞춰서 톤을 적당히 바꿔가면서 녹음하면 좀 더 퀄리티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동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자주 건드리게 될 설정은 마이크 게인, EQ, 리미터, 컴프레서인데요. 마이크 게인은 마이크 수음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인을 높이면 높일수록 마이크 수음을 더 크게 하게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주변 소음이나 노이즈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하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EQ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플랫, 하이패스, 프레센스 부스트, 하이패스 앤 프레센스 부스트. 플랫은 말 그대로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은 원음 그 상태로 녹음하는 설정을 말하고요. 하이패스는 저음을 깎아서 녹음하게 됩니다. 프레센스 부스트는 아까 오토 모드에서 브라이트와 비슷하게 중음역대와 고음역대를 부스트해줘서 오디오가 좀 더 뚜렷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패스 앤 프레센스 부스트는 2가지 EQ를 동시에 먹이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다른지 직접 들려드릴게요. 이어폰을 끼고 들으신다면 아마 차이를 체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플랫 모드로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이패스로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프레센스 부스트로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이패스 앤 프레센스 부스트 모드로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미터는 녹음하는 소리가 갑자기 엄청 커지거나 튀었을 때 찢어지는 소리를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켜놓고 녹음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컴프레서는 뭔가 압축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큰 목소리는 조금 압축해서 줄여주고 작은 소리는 반대로 증폭시켜서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토 모드에서는 니어와 파 모드가 있어서 멀리서도 수음이 잘 되게 할 수 있지만 수동 모드에는 파 모드가 따로 없어서 멀리서 녹음하는 분이라면 컴프레서를 조금 키워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녹음하긴 하지만 조용한 소리를 확실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중간 정도로 맞춰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이즈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마이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스펀지를 윈드스크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끝부분이 조금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단점은 파열음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파열음이 뭐냐면 피읍이나 비읍처럼 팍팍 터지는 발음을 의미합니다. 이 파열음을 잘 걸러주지 못하면 오디오 중간중간 계속 터지거나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망치게 됩니다. 마이크를 입에서 조금 멀리 두고 녹음하면 괜찮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입에 가까이 대고 녹음한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윈드스크린이 얇은 걸 모르고 그냥 녹음을 했는데 파열음이 너무 심해서 결국 추가로 윈드스크린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원래 슈어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모델에 들어가는 스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끼니까 확실히 파열음이 걸러져서 완성도가 조금 높아진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소리도 추가로 구매한 스펀지를 녹음한 소리인데 원래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스펀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기본 스펀지로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 지금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추가로 구매한 스펀지로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 스트리트 파이터 2. 확실히 차이가 좀 나긴 하죠. 네, 오늘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목소리를 전달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이크 슈어의 MV7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음향 업계에서는 적정 가격이다, 심지어는 가성비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40만원 정도의 내 오디오 퀄리티를 높이고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저렴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